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한국 장거리 레이더 국내 개발 발표, 중국 장거리 레이더 업그레이드 발표, 이런 주제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천무 미사일 발사대에 탄도 미사일을 장착해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과 페루가 KF-21 부속을 공동 생산하고 한국산 잠수함을 페루 작전 환경에 맞는 잠수함으로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장거리 레이더를 국내 개발해서 최종적으로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고, 중국도 최근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레이더를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까? 중국이 그동안 많은 개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야, 레이더 분야와 방공 미사일 분야, 그리고 디젤 잠수함 분야, 그 다음에 FC 전투기 개발에 대한 분야,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의 무기 개발 일정과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발표를 거의 비슷하게 하거나 또는 경찰에 해킹이 되었다고 신고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겹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레이더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 미사일을 도입할 때 러시아가 레이더만큼은 보내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 채널에서 여러 번 방영을 했었지만 중국 방공 미사일은 소위 말하는 지랄탄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는데,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발사한 장소로 되돌아온다든지, 발사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원을 그리면서 계속 이리저리 다닌다든지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왔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도 있었지만 그런 영상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방공미사일이 성능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천공2가 개발이 끝나고 LCM이 개발이 끝나면서 중국의 방공미사일 성능이 좋아졌고, 한국에서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하자 중국의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이 급격하게 향상된 점, 이런 것도 다 의문스러운 겁니다. 요즘은 한국의 LCM 미사일을 전력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국의 LCM 미사일과 성능이 비슷한 그런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지상 실험을 할 때 중국의 FC-31이 이미 지상 실험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한국의 KF-21 지상 실험을 할 때 같이 지상 실험을 했던 자료도 제가 입수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발간될 김대중과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이란 책에서 중국이 한국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뺏어가는 장면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화웨이 통신 장비가 한국에다 깔리게 되면서 많은 군사 기밀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서 이미 많은 기술들이 넘어간 것이 확인이 됐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한국 경계과학화 감시 장비 카메라 1300대가 전부 다 중국으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다 넘어갔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 정보가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가서 한국 국방의 경계 정보들이 북한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다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자랑스럽게 운영하고 있는 정찰 위성의 대용량 저장 장치도 모두 다 중국산인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사실에 많은 애국 단체들이 비분간계해서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집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소식통들에 의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운영하고 있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 한국산 CTM 탄도 미사일이 장착된 게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CTM 290 탄도 미사일은 600mm 대구경 방사포 탄도 미사일입니다. 600mm 대구경 탄도탄의 사거리가 290km에서 3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정밀도가 매우 높아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드디어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페루에서 한국과 페루 정상이 정상회담 중에 한국산 KF-21 전투기 부품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한국산 잠수함을 페루 환경에 맞게 개발하는 공동개발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페루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산 KF-21을 배제했었는데, 양국 정상의 합의로서 KF-21의 페루 도입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페루는 FA
K50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고 한국산 장갑차를 도입을 했으면서 K2 전차도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산 방산 장비를 다각적으로 도입하거나 공동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정확한 밀리터리 소식을 얻고자 하신다면 코패스 정치정보 채널도 꼭 구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